안녕하세요. 이시우TV의 이시우입니다. 해당 분석은 초안 분석이며 최종 분석과 픽은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주시면 방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입장은 무료로 진행되며 절대 금전적인 요구를 일체하지 않습니다. 이번 분석은 승부식 15회차 해외 축구 3경기 분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칼리아리는 지난 경기에서 토리노 원정에서 0대2로 패배하며 3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마감했습니다. 이전 경기에서는 홈에서 레체를 상대로 4대1 대승을 거두며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원정 경기에서 다시 한번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시즌 1부 리그에서 16위를 기록하며 강등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던 칼리아리는 여전히 리그에서 안정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리적인 특성상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팀으로 올 시즌 홈 경기에서도 비교적 경쟁력 있는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4경기 중 3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한 나디르 조르테아와 피콜리를 중심으로 공격진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중원에서는 니콜라스 비올라와 라즈반 마린이 경기 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수비진에서도 팔로미노가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감을 더해주고 있으며 주세페 치오치를 제외하면 핵심 선수들의 이탈 없이 최상의 전력을 가동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 3승 3무 5패의 기록을 보이며 경기력 기복이 다소 있다는 점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라치오는 유로파리그 일정을 병행하며 체력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전 유로파리그 원정 경기에서 브라가를 상대로 0대1로 패배했으며 그 이전 리그 경기에서는 홈에서 피오렌티나에게 1대2로 패하며 공식 경기 2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로파리그에서는 조별리그에서 6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1위로 조별리그를 마무리하는 등 유럽 무대에서는 꾸준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12경기 중 5경기에서 2득점 이상을 기록하며 공격적으로 나쁘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최다 득점자인 카스테야노스를 비롯해 페드로가 리그에서 4골 2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구스타프 이삭센 역시 측면에서 활발한 돌파와 날카로운 크로스를 통해 팀의 공격을 돕고 있으며 팀 전반적으로 공격적인 장면을 자주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누엘 라자리와 마티아스 베치노를 포함해 4명의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한 상태이며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라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6승 5패의 성적을 기록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원정에서 강한 모습을 꾸준히 유지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칼리아리는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는 팀이지만 상대적으로 라치오와의 맞대결에서는 절대적인 열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승리를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라치오 역시 최근 팀 리듬이 떨어져 있고 유럽 대항전 일정을 소화한 후치르는 원정 경기인 만큼 체력적인 부담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라치오가 기본적인 전력에서는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칼리아리가 홈의 이점을 살려 저항하며 팽팽한 흐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라치오가 경기 초반부터 적극적인 공격을 펼치며 주도권을 가져가겠지만 칼리아리 역시 단단한 수비와 빠른 역습을 통해 기회를 만들면서 맞서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종적으로 라치오가 경기 운영에서 우위를 점하면서도 체력적인 부담과 칼리아리의 홈 강세를 고려했을 때 무승부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있는 경기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축구 분석과 농구 분석 및 종합픽이 궁금하시다면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주세요. 첼시는 최근 경기에서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경기력 향상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맨체스터 시티 원정에서 1대3으로 패배하며 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이 끊겼지만 그 이전 홈 경기에서는 울버햄튼을 상대로 3대1 승리를 거두며 강한 화력을 과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 팀의 공격력을 이끌고 있는 콜 파머와 니콜라 잭슨은 꾸준히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으며 엔소 페르난데스와 마두에케, 크리스토퍼 은쿤쿠도 팀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수들의 활약 덕분에 첼시는 시즌 초반과 비교했을 때 경기 내용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으며 공격에서 더욱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이적 시장을 통해 페드루 네토와 플럼에서 장신 센터백 토신 아다라비오요를 영입하며 전력을 강화했고 마르크 구이유의 성장이 더해지면서 스쿼드의 폭도 넓어졌습니다. 여기에 제이든 산초와 모이스 카이세도가 점차 컨디션을 끌어올리며 과거의 경기력을 되찾는 모습도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첼시는 여전히 원정 경기에서 수비적인 불안정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기 흐름이 흔들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브누아 바디아실레, 웨슬리 포파나, 미하일로 무드리크를 포함해 총 5명의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한 상태이며 이러한 결장자가 많아지면서 수비 조직력이 완전히 정비되지 않은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5승 3무 2패를 기록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홈 이점을 살려 강한 경기력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는 최근 경기에서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에스턴 빌라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으며 그 이전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홈 경기에서는 0대2로 패배하며 아쉬운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풀럼을 상대로 3연패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이후 다시 연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1무 1패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는데 실패했습니다. 공격에서는 도르트문트 출신의 니클라스 필크루크가 활약하며 팀 공격을 이끌고 있지만 새롭게 영입된 수비 자원들이 아직 완전히 적응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막시밀리안 킬먼과 에메르송, 마브로파노스, 초우팔로 구성된 포백 라인은 경기마다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실점 위험을 노출하고 있으며 조직력이 다소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카엘 안토니오와 제러드 보엔을 포함해 기존 주축 선수 4명이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공격에서도 변수들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정규 시즌 원정 경기 성적은 3승 3무 4패로 원정에서 비교적 경쟁력을 보이긴 했지만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수비적인 허점이 자주 노출되며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첼시가 홈에서 경기를 주도하며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는 원정에서 경기 운영이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자주 노출했기 때문에 첼시가 홈에서 적극적인 공격을 펼칠 경우 웨스트햄이 이를 효과적으로 막아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첼시는 중하위권 팀들을 상대로 홈에서 강한 경기력을 유지해왔으며 웨스트햄 역시 원정 경기에서 수비적으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실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웨스트햄이 수비적으로 버티면서 역습을 노리는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있지만 첼시의 공격적인 흐름을 고려했을 때 홈팀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적으로 첼시가 공격진의 활약을 앞세워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크며 웨스트햄이 반격에 나서더라도 경기의 흐름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로나는 최근 경기에서 부진한 흐름을 보이며 연패에 빠진 상태입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유럽 챔피언스 리그 일정으로 아스널을 홈에서 맞이했지만 1대2로 패배하며 아쉬운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전 라요 바이카노와의 원정 경기에서도 1대2로 패배하며 리그에서도 부진이 이어졌고 현재 공식 경기 4연패라는 좋지 않은 흐름 속에 있습니다. 시즌 초반 돌풍을 일으키며 선두권 경쟁을 펼쳤던 모습과 비교했을 때 최근 들어 경기력의 기복이 상당히 두드러지고 있으며 리그와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하면서 체력적 부담이 가중된 영향이 경기력 저하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격진에서는 여전히 희망적인 요소도 존재합니다. 최근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한 브리안 힐과 반더 비크 그리고 루이스는 공격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며 팀의 핵심 역할을 해주고 있으며 특히 부상에서 복귀한 아르나우트 단주마가 아스널을 상대로 골을 터뜨리면서 앞으로의 경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큽니다. 이탈자가 없는 만큼 베스트 전력을 가동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이며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5승 1무 4패를 기록하며 준수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록 최근 흐름이 좋지 않지만 홈에서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스팔마스는 직전 경기에서 홈에서 오사수나와 맞붙어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으며 그 이전 레알 마드리드 원정 경기에서는 1대4로 대패하며 어려운 경기를 치렀습니다. 한때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상승세를 보였지만 레알 마드리드전 패배 이후 4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상황이며 최근 경기에서의 부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산드로 라미레스와 윙어 알베르토 몰레이로 그리고 파비오 실바가 중심이 되어 팀의 공격을 이끌고 있으며 수비진에서도 알렉스 무뇨스가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이며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원에서의 경기 운영이 흔들리면서 패스 성공률이 떨어지고 있고 빌드업 과정에서의 실수가 잦아지면서 공격 전개가 매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공격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아 득점력에서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빈과 호세 캄파나가 부상으로 이탈했고 다리오 에수고가 징계로 경기에 나설 수 없어 스쿼드 운용에서도 어려움이 따를 전망입니다. 원정 경기 성적은 3승 1무 6패로 원정에서의 경기력은 다소 기복이 있으며 강팀을 상대로는 수비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지로나가 홈에서 분위기 반전을 노리는 가운데 라스팔마스는 원정에서 수비적으로 안정된 운영을 하면서 반격을 노리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로나는 연패 탈출이 절실한 상황에서 홈에서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으며 반더 비크와 브리안 힐, 단주마 등이 활발하게 움직이며 득점을 노릴 것입니다. 반면 라스팔마스는 원정 경기에서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며 최근 4경기에서 경기 운영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이 이번 경기에서도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원에서의 패스 성공률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공격 전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더라도 지로나의 공격력이 살아난다면 실점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며 지로나가 홈에서 적극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며 승리를 노릴 가능성이 높은 경기입니다.
끝으로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